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전 국민을 긴장시키는 이 기상재해가 있죠. 바로 이 태풍인데요. 이 태풍은 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 해일 등 2차 피해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올 여름에도 몇 차례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이 태풍을 감시, 예보하는 이 국가 태풍센터로 가보시죠. 남해안에 상륙한 사라로 849명이 숨지고 재산 피해만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릉에 내린 비의 양은 무려 900mm에 육박합니다. 매미는 또 강풍과 함께 400mm 이상의 비를 뿌리면서 남해안 일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해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태풍의 위력. 2002년 한반도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태풍 루사. 2003년 온 나라를 강풍으로 핥히고 지나간 태풍 매미. 2007년 전남과 제주를 쑥대밭으로 만든 태풍 나리. 그리고 2012년 볼라벤까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국은 태풍으로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태풍이란 무엇이고 대체 태풍은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태풍이란 중심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비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 지구의 날씨를 변화시키는 주된 원인은 태양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생기죠. 또한 대륙과 바다, 적도에서는 열 에너지가 풍부하나 극지방과 같은 지역에서는 열 에너지 결핍에 따른 열적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바로 태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풍은 바닷물 온도가 27도 이상의 열대 해역에서 시작되며 해수면의 열에 의해 무덥고 습해진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엄청나게 공급받으면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열대지방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과 적도를 가로질러서 부는 바람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생긴 소용돌이가 앞서 만들어진 태풍의 씨앗과 합쳐지게 되면 태풍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은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연간 약 25개가 발생하며 이 중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월에서 9월간의 태풍의 발생수는 전체의 약 91%를 차지하고 그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8월, 7월, 9월 순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연의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 미리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국가태풍센터. 365일, 24시간 태풍의 이동 경로와 규모 등을 관측하는 기관으로 2008년 4월에 문을 열어 국민들에게 태풍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태풍 예보를 발표하기 전 기상, 위성, 레이더 등 각계 전문가들과 화상 영상을 통해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태풍 발생 가능성과 태풍의 진로, 강도 등의 정보를 분석합니다. 육상을 통과하면서 다소 약화되다가 점차적으로 남중국 해상에 진출하며 또다시 발달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지금 모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멀리 열대 해역에서 발생한 특정 태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전문가들. 태풍 정보는 태풍이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매일 6시간 간격으로 분석해 하루 4차례 발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표 시간이 3시간, 1시간 간격으로 좁혀진다고 하네요. 태풍 예보는 진로와 강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발생 단계부터 그 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태풍이 언제 발생하고 어디서 발생한지를 북서태평양 전체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 단계에서는 바닥 상태의 해수면 온도, 그다음에 주변의 바람장들의 영향, 그런 것들이 결국 태풍의 강도와 발생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면밀하게 365, 24시간 동안 감시를 매일 하고 있고요. 그 발생이 된 순간 이후부터, 태풍이란 선언된 순간부터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24시간 5일간 예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태풍 상황, 그리고 향후 5일간의 태풍 예상 등 최종적인 태풍 예보가 결정되면 시스템을 이용해 태풍 정보를 구성합니다.
그 후 통보가 결정되면 전산망을 통해 각 기관과 언론, 그리고 국민과 세계 각국 기상청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예보관님, 네. 그 모니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림이나 수치들이 많은데 이런 게 다 뭐예요? 맨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은요, 지금 현재 지금 필리핀 남동쪽 해상에서 열대 저하부가 발생해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영상은 중심 분석을 위한 영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이는 영상은 이제 구름의 강도, 열대 저하부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는지 한 강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이는 이쪽 화면은 태풍 주변 대기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태풍, 현재는 열대 저하부죠. 열대 저하부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갈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기록적인 태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959년 9월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킨 태풍 사라. 2002년 8월 가장 큰 재산 피해와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 9월 가장 강한 바람을 기록한 태풍 매미가 그것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 기압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은 현재 이 구름의 형태와 구름이 회전하는 정도, 그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는 그 진로 부근의 해면 상태와 대기 상태에 따라서 강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황을 계속 분석해서 강도 예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궁금증. 그렇다면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짓는 걸까요? 한때 태풍의 이름이 숫자 또는 서양식으로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아시아 태풍위원회에서 이름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는데요. 아시아 14개국에서 10개씩 배출한 총 140개가 순차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개미, 나리, 장미, 노루 등의 이름을 제출했습니다. 태풍이 보통 연간 약 30여 개쯤 발생하므로 이 이름이 다 사용되려면 약 4, 5년이 소요되고요. 이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다시 1번부터 사용하게 된답니다. 태풍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태풍 이름을 서양식에서 태풍위원회 회원국의 고유한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호주에서는 정치가들, 그 당시 가장 싫어하는 정치가들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1990년까지는 괌에 있는 미 해군 공군에서 자신의 애인이나 부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위성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된 레이더 영상. 구름의 형태와 회전 정도를 미루어 보아 태풍으로 발달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하는 걸 모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부근에서 지금이 며칠이요? 30일. 이때는 태풍은 아직 여기 있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 지금 모델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장마전선상에서 저기압골 하나가 해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남해 쪽으로 들어오면서 발달하며 태풍으로까지 발달할 수 있는 것을 모의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같이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풍의 발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올해엔 또 크고 작은 태풍이 몇 차례나 우리나라를 거쳐갈지 내심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엔 태풍의 위력을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재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서울 시민안전체험관. 이곳에서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의 체험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가상재난 체험을 경험해보고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을 뿌리채 뽑고 각종 구조물들을 순식간에 붕괴해버리는 바람의 위력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기로 한 아이들. 강력한 바람을 버티기 위해 안전 설치를 꽉 부여잡고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아이들을 향해 거세게 불기 시작하는 바람. 처음에 여유도 잠시, 금세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순간 최고 풍속이 태풍 매미의 딱 절반인
30m/s. 아이들에겐 상당히 위협적인 바람이었을 텐데요.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무서울 것 같았어요. 태풍 체험을 직접 해봐서 재미있었어요. 이 정도의 풍속이면 건장한 성인 남자도 구조물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요. 풍속이 50m/s가 되면 전봇대가 부서지거나 철탑이 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포함한 태풍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태풍은 중요한 수자원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지구상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의 난폭자인 동시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태풍. 그것은 자연의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가 이 태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이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죠. 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 태풍특보에 귀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부디 이 태풍의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다음 주엔 더 새롭고 알찬 날씨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